코너 정가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더 모셨습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뜨겁게 달군 정가말말말 세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분 역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도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언론을 타신 분 김학철 충북도의원입니다. 반성하고 사죄, 하지만 서운하고 억울하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외유성 발언이라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가 관광예술, 문화가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공사를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네, 김학철 의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위한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봉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 거기 가서 봉사할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 비난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좀 사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비난도 꽤 있어요. 주인집에 불이 났는데 네. 모섬이 외유든 뭐든 나갔습니다. 예. 어쨌든 비난이 있는데 그럼 일단 뭐 어찌됐든 각설하고 네. 일단 그 불 끄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통의 핵심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공감이요. 그 사람이 아프면 예. 나도 아파야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함께 아니겠습니까? 아프자.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보수 진보의 얘기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에서 엄청난 수해가 났고 많은 그 주민들 유권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네. 그 고통 현장에서 뭘 하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자기 힘을 좀 보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소통하는 것인데 네. 뭐 내가 레밍 발언해서 욕 먹고 있는데 지금 가서 뭐가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복이라는 그 선출직 예. 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세팅이 좀 잘못된 게 네. 아니냐. 너도 이런 화났어, 생각이 듭니다. 나도 화났어 이런 네, 얘기 그렇죠. 들을 수 그러니까 있는 일단 거잖아요. 무조건 일단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뭐 당으로부터 아니면 유권자로부터 질책은 받겠지만 일단 늦었지만 네. 이 수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다. 네. 그게 아마 이 시점에서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왜 네. 그분들이 아파하니까. 그렇죠. 네. 아픈 것을 달려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이 아마 그 앵커께서도 이제 우리 도의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네. 저런 정도의 자기 철학이 확고하다면 선출직 공무원을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고 뭐 평론을 하시든지 네. 뭐 자기 주관을 뭐 이렇게 다르게 소화하는 방법이 맞지 공복이 되겠다는 것은 좀 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엄격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김학철 의원 본인이 또 소명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 레밍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편집이 되어진 좀 억울한 그런 기사입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 이현종 네. 논설위원, 현직 언론인이시잖아요. 네. 저 발언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저렇게 항상 자기가 잘못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 항상 언론한테 편집했다 그러고 왜곡했다 그러고 예,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거 언론이 뭐하러 편집하겠습니까? 예. 의원 말을 지금 편집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예. 편집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어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좀 제가 솔직히 저녁에 뉴스를 보면 더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화가 정말 나셨어요. 네. 처음에 그 말도 자칫 그런데 네. 저렇게 그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이 예. 삼복도에 정말 국민들이 분개하시는 상황에서 저 공항에 내려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이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언론 탓을 많이 하지만 언론이란 건 세상에 그냥 전해주는 창구 네.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본인의 어떤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는 인상들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제명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데 이 김학철 의원의 제명권이 이상한 대로 불똥이 쳤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뭐 구설 오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 정상 참작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4명 간 사람 중에 3명은 그 자유한국당 소속은 제명한다고 했고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인데 서영호 소장, 추미애 대표 저 얘기는 가서 열심히 막 삽하고 뭐 이렇게 뭐 수해 복구 삽질하고 그러면은 징계 안 하겠다 이건가요? 원래 그 수해나 태풍은 네. 예상하지 않게 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재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추미애 대표의 얘기는 네.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그 의회나 고위공직자들이 네. 여름철에 그 이렇게 연수라던가 해외 그 외유성 그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좀 구조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해는 하더라도 네. 그래도 현재 충북 청주 지역에 사망자가 7명에 이재민이 2,141명에 재산 피해가 170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령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네. 저 얘기는 현재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 적절치 같고요. 않았다. 네. 네. 아마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네. 엄격하게 따지겠다 하고 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처리 문제 반전을 기한 이후에 연휴에 뭐 그 문제 징계 수위나 이것을 논의할 수도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란 가슴에 오히려 부채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정당에서도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 참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양승필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은 국민 여론 충분히 수용해서 합당한 조치 취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고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제명 조치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 행적을 보면 그냥 정상 참작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고 이참에 좀 제대로 된 기준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네. 문제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학철 의원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그 광역 의원들이 억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만약 국회의원들이 수해 났는데 매우 갔으면 이런 정도까지 했을까? 네. 했을까요? 내가 광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그 참여정부 때 3.1절 때 뭐 이해찬 전 총리가 골프 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수해도 아닙니다. 3월 1일 3.1절 날 공처돼서 일파만파가 됐었고 그다음 수해 났을 때도 이해찬 전 총리가 예. 그 제주도에서 골프 친 적도 예. 있고 홍문종 의원 2006년 한나라당 시절에 네. 큰 수해 났을 때 골프 치다가 정말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예. 공천 제명됐던 탄압을 거죠. 예.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그 규칙을 만들기보다 업참마속이라는 게 예, 예. 있잖아요. 네. 민심에 떠 있는 게 정치인데 떠 있는 조각배가 정치인데 예. 그 민심을 화나게 하면 어쨌든 그 당이 살기 위해서는 예. 어쨌든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대표 발언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 또한 그 김학철 의원 문제는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어렵고 보수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수혜를 입은 상황인데 보수가 뭐 역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지금 거의 뭐 자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런 네. 문제가 터진다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그나마 뭐 좀 발빠르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네, 이 의원님, 네. 이 법정에서 지금 2달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소란 그리고 좀 묻지 못할 광경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한 40여 차례 이상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을 뭐 찬성한 분들, 반대한 분들이 서로 이제 같이 역사적 재판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네. 이게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만 사실은 채워지고 있어요. 예. 또 이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모여라? 모여라. 어디 뭐 지하철 메트로 이 출구에 모여라. 그래서 방청권을 얻어서 이분들이 주로 가는데 네. 지금 아마 재판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이 재판에 그 처음부터 뭐 박수를 친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또 지난 20일 날은 한 분이 계속 엉엉 울고 통곡까지 해서 통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재판장에서 이제 빨리 그 이쪽에 경호관들이 이제 데리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이 이제 그 반복되면 반복될 소리가 그만두지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재판의 흐름도 끊고 그렇죠. 사실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재판 난감하죠.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네. 그 법정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보기가 너무 저는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실 지금 지난달 네. 20일 날은 남성이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이래 했다고 충성 뭐 이런 거요?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법원도 놀랐을 겁니다. 법원에서
이 법원 조직법상의 법정 모독이라든지 해서 예. 감치라든지 과태료가 가능한데 실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드뭅니다. 그래요. 20일 이내에 감치고 네.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네. 그거를 막 하는 경우는 정말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고 네. 그리고 대부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서 우승 여사 이거 했다가 예, 실실 우승 예, 여사 그- 과태료를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퇴정 조치를 하고요. 향후 입증할 수 없는 조치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아주 진중하게 엄숙하게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되고요. 웃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예.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차장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그 참관인들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있다. 과도한 그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과도한 이 동질감의 표현 아닌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왜 저렇게 전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예우도 안 하고 수갑을 채우고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 법정에 데리고 와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분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만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제시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못 참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들, 딸 네. 내지는 어떤 친척인 관계로 자기의 감정을 동질화시키는데 네. 너무너무 자기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 법정인지 일기장인지 구분하지 네. 못한다.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으면 네. 재판부에 또박또박 진술서를 작성을 진술서, 해서 그렇죠. 의견서를 내고 네. 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법정 안에서는 재판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방청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딱 그런 이유거든요. 예. 박지훈 변호사 지적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여과 없이 동질감에 지지한다는 얘기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예. 사인. 그러다 보면은 또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현종 의원, 네. 이거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엄마 나오고요, 뭐 경례도 나오고요, 뭐 사랑합니다, 뭐 나옵니다. 그거 딱 보면 이 피고인석에 딱 앉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던데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딱 방청석 와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좀 궁금해져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좀 이렇게 응원해주면 조금 솔직히 힘은 납니다. 힘은 네, 나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아무래도 그 재판정 자체가 이제 어떤 본인을 심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응원군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든든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과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특히 엄마라고 했던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웃거나 이게 잘하지 않는데 그때는 네. 빵 터졌다고 합니다. 네, 실수를 왜냐하면 워낙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라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네. 이제 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누가 봐도 그래도 너무 한 이성적이고 뭐 예. 이렇다라면 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조금의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듯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재판정 자체가 조금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저 희화화될 그런 수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마냥 이 부분을 좀 힘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특히 희화되니까요. 지난번에 네. 이제 이분들이 보면 주로 나가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사람 할 때도 뭐 그렇죠. 계속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가 태극기 집회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태극기 집회를 못하고 하니까 다들 이제 재판정으로 옮기셔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도가 점점 더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네.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헌법상 원칙, 또 네. 법원 조직법상 원칙이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예. 공개 재판. 공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중계를 하고 있고 뭐 녹음했다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20일에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을 바꾸냐 안 바꾸냐 네. 막 경론을 벌린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 듣기로는 이제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찬성이 많았다. 허용 범위하고 요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예. 충돌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뭐 충돌된 것 같은데 25일날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네. 통과될 거는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설문조사 생중계가 될 해가지고 것이다. 68%까지 찬성을 했어요. 예. 판사들이. 네. 그러니까 통과는 뭐 생중계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중요 재판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이견이 좀 분분할 거라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피고의 인권 침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봐주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예.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뭔지, 네. 부작용이요.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냐. 네. 100%다 좋은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부작용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된 제도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중요한 부분이고 뭐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알 권리를 예. 충족시켜주는 게 더 첫 번째 필요했다. 중요한 개념 아니냐.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있으면 가리고 네. 또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이유로 해서 무조건. 근본적인 좋은 취지를 없애려고 한다. 이건 좀 잘못된 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원종 의원, 제가 네. 이제 이동현 장관 좀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 입장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공개하면요. 엄마, 뭐 경례, 뭐 사랑합니다, 뭐 태극기, 뭐 노래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재판을 뭐 공개해야 된다. 네. 공개 재판의 원칙이 이제 있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오제 심슨 재판 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생중계가 됐고, 예. 또 이제 오제 심슨이 이제 뭐 최근에 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중계가 될 경우는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시점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네. 혹여나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의도.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이제 보여주자.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생중계해달라고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 구속됐을 때.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원했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오. 이거 생중계해달라. 이거 국민들 앞에 해달라. 네. 근데 그때 이제 공개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이 생중계되게 되면 우리가 물론 국민들 눈에서 보는 거는 좋지만 예.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재판 내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주사 맞고 뭐 하고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국민들이 과연 다 또 이렇게 중계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건지. 또 재판장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전 우리가 저번에 보시죠. 헌법재판소 그 할 때 아예 변호사들이 그냥 그 재판장에 그 참석하신 분들 그 관객을 향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소리치고 태극기 흔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재판이 너무 선정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공개될까요? 아니면 지금대로 원상태대로 갈까요? 대법원의 결정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